어떤 아이패드를 사야 하는지 고민되신다고요? 그럼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는 패드로 게임을 하고 싶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 나는 필기나 그림 그리기 같은 생산성 작업과 적당한 유튜브 머신이 필요하다. 아이패드 9세대. 나는 아이패드로 동영상을 만들든 이모티콘을 그리든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 프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것은 나에게 가장 딱 맞는 가성 좋은 아이패드 추천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를 구매했고요. 아이패드 미니 6세대도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고 크기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활용하는 용도에서도 많이 갈렸는데요. 과연 어떤 아이패드가 가장 가성비가 좋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성비가 무조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오버스펙을 살 필요가 없고 너무 가격에만 포인트를 둬서 성능을 타협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가성비 좋은 선택은 내가 어떻게 패드를 쓸 것인가, 나의 활용 목적에 맞게 딱 그 수준 정도에 되는 아이패드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전국에 계신 2,500만 아이패드 유저분들과 텔레파시로 교감을 해본 결과 아이패드를 쓰는 목적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뉘더라고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아이패드를 게임 용도로 활용하시는 분들. 가장 적합한 건 아이패드 미니 6세대일 것 같습니다. 태블릿으로 RPG나 레이싱이나 슈팅 같은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요즘 정말 많은데요. 슈팅 게임 중 가장 유명한 배틀그라운드를 한번 봐보면 PC 버전보다 이 태블릿 버전의 권장 사양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 태블릿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폰 6S급, 갤럭시 S7급만 돼도 배틀그라운드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트라이드 같은 캐주얼 게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캐주얼 게임 그리고 배틀그라운드처럼 그렇게 사양이 높지 않은 게임들 뿐만 아니라 원신 같은 현존하는 태블릿 게임 중에서 가장 고사양인 고스펙인 그런 게임도 즐기고 싶으니까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원신의 권장 사양은 A13 바이오닉의 램 3기가 이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패드 중에서 가장 사양이 낮은 40만원대 아이패드 9세대가 A13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아이패드 미니를 추천하는 거지? 아이패드에 이런 무선 패드가 연결이 되는데요. 연결이 되긴 하지만 이런 걸 연결해서 쓰시나요? 뭐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손에 들고 게임을 플레이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제 한 손에 딱 들어오는 거 8인치 정도 되는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에 들고 아주 자유롭게 가볍게 즐길 수 있지만 12인치가 넘어간다? 솔직히 20분 정도 하면 손목에 무리가 옵니다. 좀 주관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게임을 하기에 스마트폰은 솔직히 좀 작은 것 같아요. 너무 화면이 작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화면 속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고 이런 거대한 12인치 물론 좋긴 좋죠. 이렇게 큰 걸로 게임을 한다? 이렇게 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걸쳐놓고 해야 되는데 은근 자세가 잘 안 나옵니다. 딱 이 정도 되는 사이즈가 가장 게임하기엔 적당한 사이즈가 될 것 같고요. 확실히 다른 아이패드들에 비해서는 화면이 작은 게 맞지만 일반 스마트폰과는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보니까 게임할 때 들어오는 정보량도 압도적으로 다르고요. 조작에도 무리가 없다 보니 딱 이 정도가 침대에 누워서 어디 앉아서 게임하기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는요 아이폰 13 프로에 들어가는 A15 바이오닉 칩이 들어가는데 M1 칩이 들어가 있는 아이패드 프로를 제외하고는 현존하는 태블릿 중에서 가장 좋은 AP가 들어가 있는 태블릿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고사양 AP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 2년, 3년이 지나도 충분히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이밍 패드인 것 같고요. 처음 말했던 것처럼 휴대성에서 이런 아이패드 프로나 태블릿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보니까 뭐 지하철이든 침대에서든 소파에서든 직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게임패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밀리의 서재 어플을 받아서 아이패드 미니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자기 전마다 이렇게 몇 장씩 읽는데 사실 그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이 화면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점점 눈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조금 큰 걸로 봐도 눈이 안 좋아지는 거는 매한 가지이겠지만은 확실히 화면이 좀 크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볼 때보다는 눈이 편해서 책을 즐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필기용으로는 완전 최악입니다. 지금 이건 그냥 호환되는 펜인데요. 애플 펜슬 2를 지원합니다. 근데 펜을 아무리 쓴다고 해도 화면이 너무 작아요. 이게 글을 쓸 수 있긴 한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필기를 원하시는 분들, 학습용으로 쓰실 분들에겐 완전 비추고요. 게이밍 용도로 쓰실 분들에게 게임 수십 개를 동시에 깔아놓을 게 아니라면 64기가 모델 추천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무난한 유튜브 머신 플러스 필기용. 아마 학생분들이 태블릿을 선택하는 이유 대부분 줌 수업이나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하려고 구매하실 것 같아요. 직장인 분들의 경우에는 노트북 대신 가지고 다니면서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용도로, 영업 용도로 활용하실 것 같은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패드 미니가 애플 펜슬 2를 지원하긴 하지만 정말 이걸로 뭔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면서 PT를 하겠다 혹은 내가 필기를 하겠다 하기에는 화면이 너무 작아요. 제가 지금 미니에도 그렇고 아이패드 프로에도 그렇고 프로크리에이트를 깔아서 가끔씩 이렇게 그림을 그리곤 하는데 이게 미니는 그림 그리는 맛도 안 나고요. 필기하는 맛도 좀 덜한 것 같아요. 솔직히 필기를 하겠다? 그런 용도로 보면 이런 8인치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10인치 정도는 되어야 보는 사람이 답답하지 않게 필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모델은 아이패드 9세대입니다. 아이패드 프로나 아이패드 미니의 경우에는 USB-C 포트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아이패드 9의 경우에는 여전히 라이트닝 커넥터를 활용하고 있었어요. 애플 펜슬 2를 지원하지 않고 애플 펜슬 1을 지원합니다. 뭐 솔직히 요즘 이 시대에 USB-C를 지원하지 않는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가격이 가격인 만큼 너무 혜자스럽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작 가격이 44만 원입니다. 아이패드가 이렇게 가성비가 좋을 줄이야. 아이패드 9세의 AP는요, A13 바이오닉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1에 들어간 바이오닉 칩과 동일한데요. 물론 성능이 아이폰 11과 동일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어떤 어플들과도 호환성 충돌 없이 잘 뛰고 있는 현역 AP이다 보니까 게이밍 용도로 활용하기도 좋고요. 무난무난한 영상 편집 툴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 좋은 학습 보조용, 생산성 용도, 게이밍 용도로 아이패드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 9세대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공부 보조용 혹은 업무용으로 패드가 필요하다? 그럼 굳이 아이패드 프로 갈 필요 없거든요. 40만 원대 아이패드가 있으니까 그냥 그걸 구매하면 되는데 생각해보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진짜 혜자예요. 하지만 단점이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아이패드 9세대의 단점은 못생겼어요. 아이패드 9세대가 못생겼다고요. 못생겼어요. 2021년 9월에 나온 지금 핫한 신상은 아니지만 나름 뜨끈뜨끈한 신상인데 요즘 것들과 비교하면 좀 못생겼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케이스 끼우면 고놈이기 때문에 무난무난하게 쓰실 분들은 아이패드 9세대 64기가 모델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산성 용도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이패드를 사면 뭔가 이걸로 생산성 있는, 즉 돈을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면서 구매를 해요. 왜냐하면요, 이게 실제로 아이패드 광고할 때 그런 내용만 광고거든요. 근데 제가 2,500만 아이패드 유저들과 텔레파시로 대화를 나눠본 결과 거의 90% 이상의 분들이 아이패드를 그냥 넷플릭스 머신, 유튜브 머신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 9세대나 미니 6세대 정도만 해도요, 정말 만족도 높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이패드 누가 필요하냐?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직업, 일러스트 같은 거 하시거나 혹은 이모티콘을 그리시는 분들, 아니면 음악 작업을 하시거나 동영상 편집을 할 게 아니라면요, 굳이 아이패드 프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아이패드 프로 정말 좋은데요. 최근에 나온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에 들어간 M1 칩이 아이패드 프로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블루투스 키보드만 추가하면 거의 휴대성 좋은 맥북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성능이 좋습니다. 특히 앞서 나온 아이패드들과 다르게 후면 카메라가 1000만화소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1200만화소 와이드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서 내가 카메라로 찍자마자 바로 동영상 4K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USB-C 썬더볼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빠른 충전은 물론 내가 촬영한 게 4K라고 해도 빠르게 컴퓨터에 옮길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겠네요. 사실 제가 쓰고 있지만 좀 잘 모르겠는 게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의 시작 가격이 137만 원이거든요. 근데 맥북 에어가 110만 원이에요. 아이패드로 동영상 편집을 하려면 결국 블루투스 키보드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냥 맥북을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래도 셀룰러 모델을 쓴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프로를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256기가 셀룰러 모델을 추천합니다. 물론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요, 혹시 내용 중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이런 용도로 많이 쓸 것 같은데 어떤 아이패드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한번 읽어보고 판단해서 댓글로 간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